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7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무오월 기해 1이 되겠고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놓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난을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토와 더불어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기토가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의 기운을 말한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목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 그 다음에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가 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모두 환절기가 되면서 이쪽의 오행하고 저쪽의 오행을 통관시켜주고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 색깔 노란색이 되죠. 그래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하는 4가지 진술축미 토가 있겠고, 중앙에 거하는 것은 당연히 무토, 기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신은 구진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 중에서 믿음이죠. 믿을 신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뜻하죠. 그래서 토일간들은 대체적으로 뭐 믿음이라든가 신망이라든가 온유독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디디고 사는 터전과 같기 때문에 땅이 움직인다거나 땅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땅이 없어지면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이라고 해서 갑자기 땅이 푹 하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집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사람, 동물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진. 그 다음에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꺼져버린다는 것은 싱크홀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인명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이 그 땅을 딛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무토 아니고 기토 또한 무기토 모두 공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기토라고 하는 것, 토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같은 흙이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다.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은 성향 자체가 다르죠. 양은 음보다 클 것이고, 양은 음보다 넓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높을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토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는 상대적으로 양토인 무토보다는 작고 아담한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고황토라고 했죠.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평야 또는 광야 같은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큰 개념의 토라고 해서 매우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토라고 하는 토는 작은 토예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담장이죠. 담장 안에 있는 토를 말하기도 하고요. 전원토를 말하기도 한다. 자, 담장 안의 토는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눈밭 같은 개념 또는 정원 같은 개념, 분토의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이죠. 그거 다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작은 개념의 토인데,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니사 또는
습니라고도 표현해요. 니사라고 하는 것은 삼수변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니사는 뭐예요? 진흙, 니자, 모래, 서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또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거. 습니는 마찬가지로 물기가 자작자작한 진흙 같은 그러니까 뻘 같은 거 있죠. 뻘, 진흙, 물기를 가지고 있는 뻘.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거 이런 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임에 반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죠. 건토 또는 건토라기도 하고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토극수에서 수를 특히나 임수 같은 거를 제방하는데 무토의 공력이 클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제방하면 오히려 기토 타김이 돼서 임수를 탁하게 만들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해서 금을 생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 기토가 월등히 공력이 크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 지금 말한 것처럼 토생금,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리고 금을 생하고 토를 제방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기토 같은 것이 신약한 경우에는 화생토에서 화의 생조를 받아야지만 토가 허토가 되지 않는다. 허토라고 하는 것은 약한 토를 허약한 토를 말하죠. 허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로서 생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왕토이기 때문에 울체되고 막힌다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무지막지하게 소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기토를 택하게 하면 다 된다. 기토는 어떤 제가 비유를 할 때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는 밭이라든가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아무리 왕해도 간목을 쓰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목을 전혀 쓰지 않는다.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쓸 때 가끔 묘월의 기토라든가 또는 사오미 진술중묘월에 무토 투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간목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5월이죠. 4월, 5월, 그 다음에 진술중묘월이 다 토가 왕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할 때는 간목을 써서 기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제해줘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간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굳이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쓰지 않는다. 묘월의 간목은 기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에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죠.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봄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 16월은 금이 왕한 계절,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진술충미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중왕의 경험에서 사우에 기생하면서 이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한 것은 왕세의 개념이고요. 또 한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로서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제가 잘 쓰는 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는 얘기일까요? 덥다는 얘기일까요? 덥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이글이글 불에 탈 정도의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겨울에 엄동설한이라고 해서는 따뜻한 개념이 아니죠. 굉장히 추운데 눈보라가 치고 남극대로처럼 천하가 얼어서 땡땡땡땡 얼어서 동살 정도의 그런 추위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중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주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월이죠.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자 4월이라고 하는 초하에서
초하에서 지금 5월의 중하로 넘어오는 것은 바로 이 망종을 기점으로 월이 바뀌게 되고, 똑같이 4월과 5월 모두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그래도 4월하고 5월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지장 간에도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아주 5월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뜨겁기 때문에 수의 필요성, 수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 즉 조후의 필요성이 더욱더 긴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면서 염상절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게 되고, 반드시 수가 있어서 조후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 오늘 태어난 일간 기토일간이죠. 5월은 화가 왕하지만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일간 기토도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이 왕하면 대체적으로 억부, 용신, 법에 의해서 소토해야 된다,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거는 대체적으로 양간일 때는 관사를 많이 쓰고요. 음간인 경우에는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거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식상, 재상, 식재를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굉장히 신뢰하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텃밭이 한 100평 정도, 선생님 100평이면은 무토 아닙니까? 100평 가지고 무토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토는 제가 그랬죠. 광활한 저기 만주벌판이라든가 저기 엄청 한반도에 몇 배 이상 되는 그러한 초원지대 있죠. 저기 저 몽골 가면 그 정도 돼야지 그 무토라고. 기토 100평 가지고 뭔 또 무토랍니까? 그건 기토죠, 기토. 그래서 한 몇 평 되는 텃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면 그 텃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싹바싹, 지금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싹바싹 말라 있다는 얘기죠.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작물도 같이, 땅이 말라 있는 작물은 푸릇푸릇하게 자랄 수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의 기토는 땅은 내가 경작할 땅은 많이 있는데 어떻다? 그것이 바싹바싹 말라있다.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고, 그 다음에 바싹 말라있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윤토해준다고 표현하죠. 토를 윤택하게 한다고 해서 윤토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 일간의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귀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조후가 되거나 재성의 용도가 있을 때는, 이때는 귀함이 아니라 부를 얻는다. 근데 둘 다 해당인데, 일간의 용도도 있고 재성의 용도도 있고 조후도 잘 돼 있다. 그 부기 쌍전한다 그래요. 부기가 같이 얻는다. 부기 겸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겸점이 아니고 겸전이죠. 부귀 겸전하는 그런 아주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수를 봐야 되는데, 무토 같은 경우는 5월에 무토는 임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개수를 씁니다. 그래서 임수가 너무 기토는 많게 되면은,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를 봤을 때 기토 탁 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기토인 경우 임수를 보면 자칫 사수 동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탁해지든 안 탁해지든 그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논밭에 물 주면 그 물이 깨끗합니까? 흙이 섞이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기토는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왕수에서 사수가 동류가 되니까, 웬만해서는 기토는 개수를 보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임수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공력은 개수가 더 크다라고 해서 5월의 기토는 개수를 쓰되 반드시 저 개수는 뭘 얻어야 된다? 통근해야 된다. 통근,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로 신유, 금 같은 거, 신금, 유금 같은 금이 있어서 금생수하게 되면 개수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다못해 해자, 수가 있어서 통근하거나, 진토가 하다못해 더 안 좋지만은 진토가 있거나, 또는 더 안 좋지만 축토가 있어서 개수가 조금이라도 뿌리를 얻어야지만 천간에 있는 개수가 개수 재성으로서의 용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살펴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음화가 됩니다. 대 음이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 저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저거 보죠. 인성이죠. 인성을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면 이건 편인격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로 편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음간이 월지가 그 일간 오행의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뭐로 본다? 걸록격으로 본다. 양간이 제왕지를 보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음간이 제왕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신왕하게 되면 원래 양간 같은 경우는 관살을 쓰지만, 음간의 경우에는 관살보다는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식재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욱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5월의 기토는 매우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얻어서 조후하고 기토를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자, 월간을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기토는 양토인 무토하고 달라서 후중한 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병화 개수를 위주로서 용신을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리고 화토가 왕한 5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간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왕할 때 무토를 보면 기토가 거의 무토화되기 때문에, 저 무토를 소토하지 않으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어떤 존재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기는 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물이 없을 때 간목은 목분비해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수가 있어야지만 이 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후한 연후에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가 없는데 간목만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연지 이렇게 묘목입니다. 물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 가지고 이 왕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없는 목은 화가 왕한 계절에는 목분비에 그러니까 목생화하는데 목분비회라고 해서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이니, 관성이 묘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연간에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수를 얻었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무게가 합을 하죠.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해서 화가 되느냐? 이거 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토하고 개수하고 서로 뭘 한다? 합하죠. 개수 입장에서는 합거가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니, 무토도 쓰임이 없어지는 것이고 개수도 쓰임이 없어지는데, 반길반용이죠. 개수가 쓰임이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죠. 왜냐하면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토하고 개수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개수를 쓸 수 없지만은, 또 무토도 개수랑 이렇게 붙어있으면 무토의 용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무토가 묶여서 무토로서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서 다른 수만 얻는다라고 하면 이 무게 합된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지지의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같지만은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수가 기토를 탁하게 사수동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 해중에 있는 간목도 물론 나중에 합이 돼서 해중 간목이 인출만 된다고 하면 토도 제거할 수 있는 공력은 있지만, 요거 해묘 합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화가 끼어져 있으면 해묘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지의 재성인 해수를 얻었죠. 그리고 이 재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니, 재물, 운 같은 거, 처덕 같은 거, 남편덕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선생님, 남자는 재성이니까 남편 덕 있다고 보지만 여자는 일지가 재성인데 남편 덕이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물론 여자 입장에서 관성이 남편이긴 하지만 궁으로 놓고 봤을 때 일지궁이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리가 재성이다 하더라도 내 남편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은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수는 못 쓰는 상황, 이 해수만 가지고 전체 조후까지 하고 기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까지는 힘이 좀 부족하니 뭘 얻어야 된다? 다시 금을 얻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개수는 어차피 묶여서 이거 합거되면은 쓸 수가 없는데 일지에서 해수, 시지에서 자수를 갖죠.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해묘합도 좀 되기가 어렵고요. 일단 뭐 화왕절에 화가왕한 계절에 해자수를 봤기 때문에 이걸 또 정편제 혼잡으로 봐서 바람 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수가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얻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은 뭐부터 이렇게 소토해주는 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갑비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목의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이 을목은 뭐예요? 해수의 뿌리를 얻죠. 연지에 있는 묘의 뿌리를 얻어서 이거 목이 약할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칠살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칠살이 제함이 없으면 이 을목은 반드시 무토는 을목이 제할 수는 없지만은 기토 정도는 충분히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칠살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관건이 되죠. 개수는 어차피 못 쓴다고 했지만 해수를 쓰는데 인목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인의 합목으로 이렇게 화하죠. 해수 자체가 목으로 화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해수에 있는 간목이 득세를 하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어떻게 돼요? 목다 수축이 되면 임수의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이 필요한데 목이 많아져 가지고 수가 약해지게 되면 5월의 기토 입장에서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5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더욱더 조열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운은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의 기운이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해묘안목하기 때문에 이 정묘시도 해묘안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또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무토는 진의 뿔을 뜯죠. 이거 어저께도 무토가 비경급제가 많으면 남자는 비겁 중중이라고 했고 여자는 자매 강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군비쟁 제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시지로 사해충이 되죠.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해충이 되면 사화도 상처를 받지만 해수도 상처를 받죠. 5월의 기토 핵심이 뭡니까? 이 지금 개수는 못 쓰기 때문에 이 일지는 해수인데 사해충으로 해서 해수가 깨지면 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름에 기토에 물을 갖다가 대려고 큰 정화조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물을 많이 받아놨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뭘 던졌는지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 받아놨던 저수통에서 물이 줄줄줄 새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사해충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저수통에다 물 받아놨는데 밑동이 깨져가지고 물이 다 쓸데없는 곳으로 빠져나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기사시는 좋을 리가 없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이렇게 있지만 이 경금이 수를 생하려고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겠죠. 무토가 경금 생할까요? 못 생하죠. 이건 생할 수가 없겠고 신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다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신시하고 계유시죠. 임신시는 그야말로 신금 위에 또 임수가 있죠. 해의 뿌리를 뒀죠. 신의 생을 받고 있죠. 이것이 자칫하면은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이거 기톡탁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기토이면 내가 생존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해야지 왜 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냐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수동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임신시도 나쁘지 않겠지만 계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럼 금이 수를 생하고 개수도 해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충분한 수를 얻었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신시, 계유시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저는 이렇게 계유시가 좋고 다음으로는 임신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일찍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